5분만 해도 돼요. 아니야, 3분만. 아니다, 그냥 1분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민의식 같은 거를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좀 계실걸요? 대부분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죠.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서 아, 난 이 사람하고 좀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요. 저희 부부도 잠깐이지만 그럴 뻔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안 넘어갔어요. 그 외로움이 뭘 의미하는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대했거든요. 극복을 했죠. 저는 외로움이란 감정을 진짜 제일 싫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흔이 1년도 안 남은 39살 와이프 분리불안 남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어떤 깨달음이 없었으면 저희 부부도 이렇게까지 붙어 있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 뭐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었겠죠.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위기를 극복을 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한테 득이 되는 진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한번 시도해 볼 법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했던 제일 큰 실수 2가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째로 그냥 무작정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일 있나 하면은 아니 괜찮다. 아니 진짜 괜찮냐 하면은 아 진짜 괜찮다니까 하면서 결국 짜증내게 되는 것들 많잖아요. 각자는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정을 혼자서만 삭히다 보면 아무래도 결국 아무 관계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결국은 화가 나게 되고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화산 폭발을 시키려고 본인이 용암을 가슴속에 쌓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실수인 것 같아요. 2번째로는 상대방에게 항상 알아서 눈치껏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러면서 상대방이 먼저 알아채 주길 바라는 거. 근데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결국 이게 좀 지속이 되면 상대방이 모르는 나만의 서운함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번째 실수예요. 실제로 이걸 저희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결혼 한 2-3년 차쯤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게임하고 와이프는 안방에서 또 뭐 웹툰 보고 늘 보내던 일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좀 뭔가 달랐어요. 분명히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아 혼자 있나? 라는 그 좀 이상한 느낌을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같으면 게임 소리도 나고 와이프 막 안방에서 웃음소리도 나고 이거 봐봐 이거 어때 하면서 하하호호 그런 대화 소리들이 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집에 함께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진짜 정적이 흘렀어요. 딱 화면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뿐이었고 그마저도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조건 씻는다고 되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게 조건부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외롭다는 감정도 조금 느꼈고요. 같이 있기만 하면 뭐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감정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다음날 이제 퇴근하고 와이프한테 슬쩍 물어봤죠. 무슨 일 있었냐고. 와이프가 잠깐 멈칫하더만 그냥 좀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제 좀 외로웠다고. 같이 있는데도 좀 자기는 외로웠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좀 외로움을 잠깐 느꼈었다고 말했잖아요. 와이프도 똑같았던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도 저희는 대화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좀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를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 이거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데 점점 이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만 더 대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풀어감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절충해가는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죠. 그러면서 좀 서로 말이 더 잘 통할 수 있는 관계를 좀 뭐랄까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만든달까? 그런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저희만의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줄여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부간 혹은 커플간 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꼭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첫째는 상대방이 살아온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자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가치관도 다르게 다 형성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좀 있어도 일단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민의식 같은 거를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판단을 넣지 않고 상대방 그 자체로 놓고 본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비난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말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그 어떤 대화를 해도 내 기준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서로 진실된 대화를 하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2번째는 상대방 의도를 항상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분명히 얘가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멋대로 먼저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나 말이 있을 때 바로 따지지 않고 차분하게 질문으로 먼저 좀 말을 걸어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뉘앙스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내한테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네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상대방도 날 서지 않게 되고 점점 방어적이지 않게 되고 조금씩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비난하듯이 혹은 비꼬듯이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진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 알아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상대방도 점점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배려를 하게 되죠. 보통 싸우는 사람들이 혹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의도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려고만 하지 상대방의 의도를 최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조율을 해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 왜 더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고. 그게 딱 제가 말하는 방법의 반대거든요. 이게 좀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의 전제는 진짜 말 안 통하는 생판 남하고 대화할 때 말고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런 노력이라도 내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 3번째는 상대방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요. 의식적으로라도. 집에 딱 도착하면 웬만하면 핸드폰을 잘 안 봐요.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집에 딱 도착해서 서로를 마주쳤을 때는 핸드폰을 안 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한테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대화를 좀 시작을 하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고 또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오늘 뭐 회사에서는 별일 없었나? 혹은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 아, 네 요즘에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았나? 좀 어때? 괜찮아?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대화로 많이 이어져요. 뭔가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한테 또 상처될 만한 말들이 튀어나가는 게 먼저겠죠.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한테만 집중하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5분만 해도 돼요. 아니야, 3분만. 아니다, 그냥 1분만. 그냥 첫 마디만.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별일 없었어?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주고 내가 너한테 집중하겠다. 오늘 너의 하루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대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대화가 안 흘러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또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좀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의 질문에서 이어지는 대화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대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더 이 사람한테 잘 맞춰주고 싶다. 혹은 나는 이 사람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기게 돼요. 왜냐면 좋은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내가 이 상대방을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결국은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오고 내한테 아무리 지랄같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이 집안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편이구나.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구나. 그런 신뢰감이 생겨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커플이 됐다면 적어도 상호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랑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랑 잘 맞는다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대화의 방식도 더 발전돼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방식만 좀 유의해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다 보면 서로가 양방향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서로 죽고 못 사는 거죠. 좋아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을 잘 적용시켜 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진실된 대화가 더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는 거를 막아줘요.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덜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깊은 내면을 꺼내 보이고 각자의 상처를 좀 더 잘 보듬어 줄 수 있게 되고 함께 하면 서로한테 서로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함께 있다는 것의 좀 하이 레벨? 함께 있음의 다음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더 깊게 연결이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 정도의 단계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나 와이프랑 24시간씩 하루도 안 떨어지고 1분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함께 한다는 그 시간이 진짜 저를 막 충만하게 좀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와이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냥 이제 같이 있으면 좋다고. 뭔가 이제는 좀 대단한 거를 같이 있으면서 하지 않아도 각자 하고 싶은 걸 또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진짜 안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 행복하고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은 답답하다면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가지 방법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작은 시도하고 과정들이 모여서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감정이나 공허하다는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는 반대로 말하면 마음은 내가 이 상대방하고 더 깊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 부부도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또 서로한테 더 가까워지려고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연결돼 보는 그런 시간을 꼭 한번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꼭 한번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노력을,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뭐 좋은 방법이나 대화의 기술이나 방법이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이상 인생의 경로를 좀 재탐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40살 앞둔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